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목이 좀 별로 안 좋아서 혹시 목소리 톤이 좀 안 좋아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셔서 상당히 저희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이제 5G하고 이제 4차 산업하고의 이제 관계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4차 산업의 실패줄이 곧 5G다라고 말씀을 좀 결론을 먼저 내보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통신산업이나 통신장비산업 별로 재미없어요. 특히 통신서비스 산업 최근 15년 동안 거의 별로 재미없었고요. 근데 저희 판단할 때 그럼 15년 전에는 어땠는지 한번 기억을 하시나요? 15년 전에 저희가 상당히 좀 핫했죠. 한때 이제 밀레니엄 버그 시절에 실제로 보면 이제 저희가 PCS 같은 거 들어오면서 이동전에 대해 열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서 초고속 인터넷 때문에 또 시장이 상당히 핫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G, 4G 왔지만 실제로 보면 크게 아주 저희가 변화하는 건 데이터 정도? 근데 실제로 보면 체감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LTE 때문에 저희가 SK텔레콤 시가총액이 3년 동안 어쨌든 3배가 커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펀드를 투자하든 직접 투자를 하든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여기서 더블이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내고, 저희 지금 펀드도 있고 이제 주식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어쨌든 국내 통신 3사, 그 다음에 시스코나 하웨이는 이제 아쉽게도 상장이 안 됐지만, 중국의 유명한 GT, 그 다음에 미국의 시스코, 그 다음에 노키아,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저희가 에릭슨 같은 회사들을 펀드에 편입할 거로 어쨌든 제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래저래 펀드 하실 분들, 그 다음에 주투 하실 분들 많이 참조할 때 과연 5G가 뭔지 위주로 저희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5G가 뭔지, 근데 특히 보면 IoT하고 저희가 이꼴의 관계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5G는 핵심은 뭐냐? 결국은 IoT다. 그러면 4차 산업의 핵심이 뭐냐? 대부분 매스컴에서 IoT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이 IoT를 얘기할 때 항상 모든 광고에서 홈 IoT 위주로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앞서서 저희가 자동차에서 설명을 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계속 핫한 키워드인데,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은 IoT하고 무관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세미나 자료를 1년 전에 미래부에서 똑같이 포럼에서 한 500분 오셔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미래부에서도 이거 끝나고 나니까 많은 분이 오셔서 IoT와 자율주행 자동차와 연결고리가 상당히 신선하다는 쪽에 반응이셨어요.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게, 결국은 저희가 이거 전등 껐다 켰다 하려고 좀 저희 IoT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사물을 지배하는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모든 사물에 저희가 네트워크가 붙여진다는 가정이 깔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는 운송 기반의 IoT가 진검승부의 IoT라고 보시면 심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LPW라는 네트워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저전력에 지금 LTE보다는 속도는 조금 허접하지만 그래도 대략 전력 소모가 적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냉정히 따지면 LTE보다 사실은 저질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통신사들이 낮은 비용으로 저희가 5,000원, 7,000원씩 받아 서비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상태로 저희가 계속 IoT를 이 상태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는 건 결국은 뭐냐? 5G입니다. 결국은 5G가 IoT하고 연결됐을 때 향후 10년, 20년에 저희가 영화 같은 세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서 얘기했던 드론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영화 속에 10년 전에 나왔던 주제죠. 곧 저희가 멀지 않아 5년 안에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드론이 5G로 저희가 컨트롤된 세상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이제 통신주도 마찬가지지만 통신장비 회사들 시가총액이 여기서 몇 배 올라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SK텔레콤이 2020년도 시가총액 목표를 60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었죠. SK텔레콤 시가총액 60조 말도 안 된다. 요즘 세미나 가보면 3년 뒤에 SK 시가총액 60조 다들 고개 끄덕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많이 시장이 바뀌고 있고, 과거에 한때 힘들었던 시스코나 GT, 중국의 하웨이 지금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 저희 투자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거로 이제 저희가 말을 좀 풀어가려는 거고요. 그 5G는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제가 5G 설명하면 뭐라 그러냐면, 빠른 속도 얼마나 빨라? 10배 빨라? 20배 빨라? 이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잘 생각하시면 5G는 빠른 게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5G는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무선이지만 아주 안정적인, 유선보다도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야. 하루 종일 털어놔도 끊어지지 않는 세상이 온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숄TTI라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응답속도인데요. 이 응답속도라는 놈이 향후에 IT를 지배할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통신사의 빠른 응답속도가 결국은 네트워크의 단절 현상을 없앨 거고, 그게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전부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OLED가 왜 갑자기 부각을 됐느냐, 자율주행 자동차, 빠른 응답속도 다 연관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가 계속 이슈가 되고 반도체에 지금 더 이상 성장이 없지 않느냐한테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응답속도와 결국은 IoT 때문이에요. 모든 네트워크에 IoT가 붙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폭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하나금투에서는 계속 세미나, 지점 설명회를 통해서도 계속 반도체, 통신, 디스플레이 쪽에서 계속 새로운 어프로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끊어지지 않는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 부수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차량용 이동통신 기술, 그 다음에 저희가 VR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 다 5G에 구현이 됐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뭐 빈간 핸드오버, 그 다음에 VTX, 그 다음에 방막의 홀로그래픽 이렇게 용어를 하지만 간단하게 VR이나 자동차를 할 수 있는 기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G와 5G의 차이점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5G하고 4G하고 별 차이 없대. 그거는 기술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LTE의 30버전, LTE가 저희가 상용화 1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버전 6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현재 버전이 얼마까지 와 있냐면 15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LTE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여기서 2년 뒤에는 저희가 LTE가 버전이 30 이상이 넘어가는데 그거를 기술자들이 5G로 부를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술에 대한 버전은 정의하기 나름인 거고 5G하고 LTE 기술이 큰 차이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의 혁신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저희가 그럼 표준이 언제 정해지냐는 질문이 많죠. 왜냐하면 표준이 정해져야 서비스를 할 거니까. 가장 저희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릴리즈. 결국 공표인데 이 공표를 언제 하느냐? 전 세계 표준을 정한 ITU에서 2018년도 여름에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이 가장 이제 전 세계도 주목받는 건데 신기하게도 다른 주식들은 해외 주식을 보고 국내 주식을 투자하시는데 한국은 실제로 보면 통신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을 보고 외국인들이 해외 투자를 하세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니까. SKT와 LG플러스의 주가가 곧 향후 전 세계 통신주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시범 서비스를 하는 KT의 내년도 2월이 전 세계 엄청난 이벤트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KT가 어떤 식의 서비스를 보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G 시대가 멀지 않았다. 내년도 2월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시간은 저희가 2019년도니까 아직 멀었지만 곧 어쨌든 시장에서 윤곽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5G가 IoT랑 결합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폭풍을 일으킬 거라 했는데 그러면 저 말고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구글 아니면 또 뉴스플레이 보시면서 구글 차와 5G 차는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자꾸 5G하고 연결해서만 이 자율주행을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구글 자동차는 눈과 발만 있습니다. 센서와 결국은 센서를 통해서 구동하는 장치가 달리는 거죠. 눈과 발로 달리는 차가 구글 차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5G 커넥티드 카라는 걸 통해서 자율차를 한다라고 이미 국토부에서 발언을 했고 예산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 자동차의 규제인데 한국에서 규제가 국토부에서 예산이 2천억이 나왔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최소한 한국에서는 무조건 5G로 향후에 자율차가 된다고 생각해도 99% 맞는 얘기고요. 한국이 된다면 다른 나라가 굳이 다른 방식을 할까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크게 5G가 최근 이슈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이 기주급 방식의 탁월성이에요. 가장 큰 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동차가 달리는데 옆에 있는 자동차하고 통신을 하려고 그러면 통신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있지만 이동하면서 고속에서 사용 가능한 유일한 거는 사실 기주급 방식밖에 없고 위성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쌍방향에서 위성을 감당할 수 있게 전 세계 28개 위성이 떠 있는데 28개 위성이 이걸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트래픽에 대한 이슈, 음영 지역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실제로 보면 저희가 기지국 방식의 5G 커넥티드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작년도 제가 이제 미르브 포럼한 이후에 급진전돼서 최근에 가보면 모든 분들이 다 5G로 커넥티드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의 3사가 한국에 있는 통신사라고 제휴하고 싶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서 BMW가 SKT, KT하고 다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가 나서서 현대차는 왜 안 하니?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KT한테 러브콜을 보낸 상태가 다 이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냐? 이 운송형 IoT. 그러면 왜 갑자기 연초돼서 통신주도 올라가고 통신장비주들이 난리를 쳤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 인텔이 CES나 MWC에서 얘기했던 발언 때문이에요. 우리가 5G를 통해서 돈을 벌 생각이야. 이제 퀄컴이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고, 브로드컴하고 퀄컴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퀄컴이랑 한판 승부를 할래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인텔의 임원들이 얘기했던 게 뭐였죠? 결국은 운송형 IoT에 결국 저희가 5G를 걸겠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곧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일차 드론이 5G로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향후 10년 안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5G가 과거의 3G LTE하고는 혁명적으로 다른,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동전화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그야말로 하나의 영화였는데, 그런 영화 같은 세상이 5G에 또 올 수 있겠나, 그래서 2년이 남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5G 열풍이 거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그래서 SK텔레콤이 시연을 했죠. 잘 보시는 요게 영종도의 시연 영상이에요. 잘 보시면 핵심은 뭐죠? VTX라는 겁니다. 이 VTX가 뭐냐면 차량형 통신,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동하는 차량형 통신인데,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를 정의할지 대부분 사람들이 2년 전에도 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답하니까 빨리 정의를 해주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통신사들이 거기서 나중에 나서서 얘기한 게, 우리가 5G를 할 거야. 와이파이는 실제로 보면 돈이 안 되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고, 일부는 응용하겠지만 여기서 5G를 위주로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동할래,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얻어가실 거는, 결국은 5G가 향후에는 IoT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무방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판단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러면 IoT, 5G,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여기 한 그림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4차 산업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인공지능, 그 다음에 교통관제 시스템인 빅데이터, 자율차, 그 다음에 5G나 그 다음에 여기서 로봇까지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자율차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차를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금 신호등 체계를 통신사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2천억을 집행해서 전국의 교통 시스템을 통신사 트래픽을 연동해서 바뀌는 시대로 향후 5년 안에 바뀌겠다고 했고, 거기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응용하겠다고 했고, 차량형 통신 기술에 5G를 넣겠다고 했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최초에 저희가 인공지능이 가장 대중화된 사례가 언제일까요? 자동차가 흡습해서 돌아가는 시대, 결국은 자율차에 인공지능이 접합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4차 산업에 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핵심적인 역할하고 5G가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인프라, 실핏줄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문제는 딱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그래서 5G를 통해서 에너지 보안 건강 자동차를 하는데, 결국 건강은 한마디로 헬스케어예요. 그래서 VR을 생각하셔도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러면 자동차가 결국 핵심적인 디바이스가 될 거라는 거고,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 미터, 그래서 스마트 에너지 저희가 난방비 절감 같은 것도 쓰고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쨌든 응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걱정이 하나가 나와요. 통신사들이 마음대로 요금 올릴 수 있나? 사실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통신사들은 급하지가 않죠. 장비회사들도 급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최근에 보면 장비회사 다 망해서 지금도 흑자나고 있고, 5G 시대가 도래되게 되면 안 받아도 다분 다 장비회사들 돈방석에 앉고, 통신사들 여기서 IoT 하나마다 더 가금할 수 있어도 돈 당연히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지금은 스마트폰하고 셋톱박스로 저희가 돈을 벌었지만 향후에는 어떻게 가죠? 자동차하고 웨어러블 돈을 벌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규제가 중요한데 규제를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 결국은 5G가 2020년도에 태동해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 그래서 통신사들의 생각은 모든 사물에 네트워크를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트워크가 총체적으로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통신사들이 향후의 비전은 트래픽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이미 됐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단위당 요금을 아무리 정부가 낮추려고 해도 전체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도를 가져가는 게 향후 10년인데 아시겠지만 과거 10년 동안 통신사들이 이 규제를 썩 잘 이끌지 못했어요. 그 부분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5G에 대한 성장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쨌든 최근에 보면 한국, 미국, 일본이 중요한데 어쨌든 2020년도에 조기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역시 사실 LTE 투자가 작년에 끝났는데 차이나 모바일에 공업 정보화부가 강제로 내놓는데 투자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5G 투자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많이 빅데이터 들어보셨는데 빅데이터도 이슈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출발하는 거죠? 결국은 통신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가 교통정보 시스템에 활용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고 그게 결국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일반적인 저희의 가입자 정보 유출 때문에 이슈가 됐던 빅데이터를 저희가 상업적으로 팔 수 있는 게 곧 도래한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지금 통신사의 관계가 상당히 많고 주위에서 보시면 사실은 5G 얘기하고 실제로 4차 산업 4.0 얘기하지만 4차 산업의 팩트를 갖고 있는 건 잘 아신 것처럼 통신사와 반도체 외에 전무예요, 한국은. 저희가 뭐 기가진이라는 서비스를 보셔도 유일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서비스도 기가진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실체를 잘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규제가 많이 바뀌어서 실제로 보면 통신사 쪽에 편들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리고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아까 자동차를 얘기 들었지만 금년도 내년도에 이제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가정용 로봇 자체도 어떤 식으로 향후에 이제 5G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학습용 로봇으로 다가간다는 건데 이거 역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최근에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장비화에서 협력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 향후의 먹거리는 뭐냐? 5G인데 이게 트래픽에 대한 연결고리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래서 트래픽이 올라가면 통신사가 돈을 번다라는 게 확실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VR, 스마트폰으로 VR 보면서 돈 버는 거 향후에는 잘 차고 연결하면서 돈 버는 쪽으로 몰고 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실제로 보면 최근에 보면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잘 차고 IoT하고 이슈가 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회를 맞았다고 앞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2018년도 5G까지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로 덧붙여 드리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라는 거는 실제로 이동용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보면 새로운 네트워크가 등장을 해도 통신사가 돈을 못 벌었던 과거의 태블릿에 대한 사례를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5G는 어쨌든 이동용 네트워크이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의 저희 막바지에 다가서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VR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VR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체감적으로 보시면 VR을 게임만 생각하시거든요. 저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볼게요. 이 강당에 굉장히 많은 가구를 들여오는데 이걸 구매할 때 가상으로 들여놔보는 거. 실제로 인테리어를 우리 집에 해보는데 가상으로 해도 이케아 같은 거 가보시면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VR의 향후의 핵심적인 서비스로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 콘텐츠에 대한 트래픽이 어떨까요? HD로 보면서 콘텐츠 트래픽이 사실 2배 이상 올랐는데 VR은 HD보다도 최소 4배, 5배가 많아요. 트래픽이 저희가 LTE가 평균 6기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20기가까지 간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5G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Q, 그 다음에 저희 단말에서 VR 같은 콘텐츠 고대단 P, 모든 것 자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강조점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IoT 패권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결국은 남은 건 규제입니다. 규제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통신사들이 요금 올리려고 했을 때 사실은 정부가 사실 썩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요금을 계속 안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하다 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면서 요금이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올라왔고 그게 비싼 서비스에서 과금이 올라왔을 때 사회적인 반발이 컸어요.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가 열렸을 때 과금하지 않을 수 있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통신사들이 왜 그 크게 의미도 없는 홈IoT라고 하는 이 불 껐다 켰다 문 열렸다 했다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켰다 켰다 하는 거에 대해 왜 7,000원의 과금에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까요? 이 패권 싸움 때문이에요. 결국은 통신사들이 향후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과금에 익숙해지는 거를 IoT에 처음으로 입혀본 겁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과금할 때 반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주체를 판단했을 때 지금 자동차와 통신사와 정부 소비자가 있는데 4개 주체 중에서 결국 소비자들이 요금을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니까 최근에 정부가 얘기한 게 뭐죠? 안철수 후보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제로 레이팅이라고. 사업자가 대신 돈을 내달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에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제는 제조사들도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 결국 통신사나 통신장비사들이 수혜가 오아질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전반적인 투자 자체는 통신사들이 2020년도부터 5G 투자를 개시해서 향후 4, 5년 정도 급성장할 걸 판단하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LTE에 대한 꼭지가 저희가 2012년인데 그게 향후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G가 2022년도까지 투자가 집중돼서 장배사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코나 GT 같은 업체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KMW나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나 그 다음에 저희 추가적으로 이노아리스나 이런 회사를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맨 처음에 시험 장비 회사나 단말기 회사 그 다음에 인빌딩 투자 회사, 단말기 회사, 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수혜를 볼 거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투자를 하셔도 좋고 저희가 또 이런 업체들 많이 선별해서 글로벌 업체들 선별해서 펀드에 편입할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식.